협박받을 수 있는 거지. 아까 저 불꽃단에서 여러 가지 방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저거 왜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범죄를 공모할 때는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보고 공모를 했잖아요. 누구 하나 잡히면 이 사진 중에 공범 누구야? 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찾아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방에 있지만 누군지를 모릅니다. 일단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N번방이나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이 기존의 어떤 종이돈이나 신용카드를 안 쓴다는 겁니다. 맞아. 이 친구들은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암호화폐라는 걸 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암호화폐라는 게 기본적으로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중에서도 이 친구들은 특히 추적이 어렵다는 다크코인이라고 부르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더 추적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런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회사의 어떤 보안 정책, 즉 외국의 어떤 메신저 업체의 보안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새는 많은 어떤 이런 스타트업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는 것을 마케팅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사 당국이 어떤 요청을 해도 거기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중대 범죄 사실이 있는데도 절대로 안 주나요? 그런 자기들. 그래서 실제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연락처가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뭐 영장을 뭐 가져가도 아이, 외국에서는 이런 텔레그램이나 위커 같은 메신저들을 뭐라 그러냐면 워런트 프루프 인크립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방수는 워터프루프라고 얘기하잖아요. 워런트 프루프는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보안 장치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회사 홈페이지에 딱 가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회사의 메신저는 경찰관이 영장을 들고 회사에 쳐들어오는 상황을 가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나쁜 일 하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조주빈하고 각각 같은 친구들은 뭐 어떻게 잡힌 거예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배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14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잡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운이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는 더 잡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더 숨고. 더 보안을 강화하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암호화폐를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나요? 그 중개소, 거래소. 거래소. 그렇죠. 네. 옛날에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살 때 실명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범죄에 악용되니까 미국에서 거래소에서 이제 암호화폐 팔 때 실명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내 거래소만 실명 확인을 하면 인터넷은 다 연결돼 있으니까 다른 나라 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동맹국들한테도 요구를 합니다. 당신들도 전부 다 실명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실명 확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이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 다른 그런데 루트로 잡았네. 그럼 앞으로 실명 확인 안 하는 거래소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동맹국이 사실은- 아닌 나라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잡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우린 절대 잡히지 않아 하는 자신감이 있다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니터링 하신 결과로도 그런 좀 자신감이 엿보였나요? 이제 우리는 텔레그램이 지켜줄 거니까 텔레그램이 망하지 않는 한 우리가 잡힐 일은 없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불법 촬영물 같은 거를 개인끼리 공유하는 것까지 어떻게 감시를 하겠냐라는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얘네들이 다크웹으로 이제 옮기는 양상도 보이는데요. 다크웹에서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수사 피하는 법, 이제 수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정리해 놓은 글도 있어요. 다크웹이 뭐예요, 다크웹? 우리가 아는 인터넷 세계가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보는 인터넷, 우리가 보통 검색 엔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을 표면 웹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터넷 중에 4~5%밖에 안 됩니다. 4~5%밖에 안
이 많은 인터넷의 바다가 나는 4~5%였어? 진짜 우리가 빙산의 바다라고 일각이다. 하는 게 진짜. 진짜 빙산의 일각이야. 그거 말고 있는 게 딥웹이라고 있습니다. 딥웹은 뭐냐면 딥웹? 우리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페나 회사 내부의 컴퓨터들. 이런 것들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딥웹이고 그 밑에 제일 저 밑에 있는 것이 다크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다크웹은 사실은 토어라고 불리는 특수한 웹브라우저가 아니면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다운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크웹은 저 밑단에 숨어 있고 특수한 웹브라우저만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건 되게 나쁜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인권을 좀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검열 막 하고. 그렇죠? 그런 나라들은 일반적인 인터넷에 사이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 차단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크웹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크웹에 가보시면 정상적인 언론사 사이트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인권이 억눌리는 그런 사회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의 감시를 피해서 만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 다크웹에서 어차피 추적이 안 되고 검열이 안 되니까 나쁜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착취물을 홍보한다든가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한때 굉장히 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웰컴 투 비디오라고 해서. 네.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는 일반적인 인터넷이 아니고 다크웹이라는 데 있었고요. 실제로 여기 접속하려면 토어라는 기술을 사용했어야 됐고요. 여기 운영자를 잡기 위해서 32개 국가가 공조를 했고요. 32개 국가가 공조했는데 잡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범인이 결과가 어디서 잡혔을까요? 결과가 너무 창피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서 잡혔잖아요.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충남 당진에서 잡혔죠. 참 창피합니다. 와, 진짜 텔레그램은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거는 오히려 초보들의 세상이었고 진짜 꾼들, 선수들은 정말 다 다크웹으로 가겠네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다크웹 사이트들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밝다. 그러면 보시면 70 다크웹이랑 까만 화면일 줄 아니요, 알았어. 와 어둡고. 저거는 라이트하네. 주소 목록입니다. 다크웹은 아니고. 그럼 보시면 주소 자체가 76P5K 막 이렇게 랜덤하게 돼 있잖아요. 네. 점 어니언 이렇게 돼 있죠. 어니언은 이제 양파란 뜻이고 저게 다크웹 사이트들 주소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이트를 그대로 놓고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면 연결할 수가 없다고 돼 있죠. 저 사이트는 오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러면서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면 이제 접속이 됩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토르 웹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생겼네요. 근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고 다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다크하지 않아. 일반적이야. 너무 일반적이야. 다크하다. 이제 다크하네. 이제 다크웹. 지금 재미난 건 이렇게 이제 깨진 원을 고르라고 돼 있죠. 클릭 있었고. 뭐 이상한 거 저 밑에 나오죠. 네. 어니언. 저게 이제 접속할 주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나온다. 어니언. 이게 보통 토르 웹 브라우저는 여러 곳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일반 웹 브라우저보다 속도가 좀 느립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폴리마켓이라는 데로 지금 연결이 돼서 들어가는 거고요. 뭘 팔아요? 지금 요 사이트는 약 같은 걸 파는 사이트고요. 웹브라우저 상에는 총기류를 파는 데도 있고 음란물을 파는 데도 있고 살인 청부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다크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를 씁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다크코인이라고 그래서 특히 추적하기가 어렵다라는 기술들을 쓰고 있고요. 다크코인 중에 사실은 가장 악명 높은 게 모네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로? 지금 화면 보시면 다 시꺼멓죠. 그렇죠? 모네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를 쓰기도 하지만 가상 계좌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모네로는 스텔스 어드레스라고 하는 가상 계좌를 씁니다. 우리 공과금 낼 때 가상계좌만 그렇죠. 나오고 한 번 쓰고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모네로는 해커들이 가장 사랑하는 암호화폐라는 칭호를 갖고 있고요. 조주빈 일당도 VIP 방에서는 이 모네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좀 수사하기가 괜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 당국이나 정보기관의 기술력이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기술력의 차이로 풀어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요새 대기업들 엄청나잖아요. 기술력 보시면. 엄청나지.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들 또는 뭐 테러리스트들까지 이들의 기술력이 정보기관, 수사기관을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어떤 것들을 추적해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다크웹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사실은 다크코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라면 과연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범인들을 잡을 수 있을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